민서는 오래된 서류철을 넘기다 손끝이 멈췄다. 페이지 사이에서 바다 냄새가 났다. 종이 위에 번진 얼룩은 커피인지 피인지 아니면 바닷물인지 알 수 없었다. 제3국 간 비공개 금융무역협약 OTC. 제목 아래 흐릿한 인장과 기계식 타자기로 친 문장들이 보였다. 양국은 상호법 집행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그 뒤에 문장은 칼로 도려낸 듯 사라져 있었다. 민서는 서류를 햇빛에 비춰봤다. 지워진 문장 자리에 떠오른 단어 실소유자 비공개. 그 단어가 뇌 속 어딘가를 쑤셨다. 감사원 생활 10년 동안 수없이 본 문서였지만 이건 달랐다. 이건 국가의 뼈가 아니라 빨판이었다. 옆 책상에서 선배가 농담처럼 중얼거렸다. 그거 건들지 마. 거긴 나라가 아니라 사람 지갑이야. 민서는 웃지 않았다. 지갑이라면 그 안에는 반드시 돈이 있다. 그리고 돈이 있다면 그걸 냄새로 찾아내는 촉수들이 있다. 그 촉수들이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지, 어떤 피를 빨아들이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아니, 확인해야 했다. 항구국가 도착. 민서를 태운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자 창밖의 바다는 검푸른 근육처럼 일렁였다. 관제탑 뒤로 솟은 건물들은 마치 유리로 만든 촉수 같았다. 칼리드는 입국장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슈트에 바다색 넥타이. 그의 손에는 환영 꽃다발 대신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민서씨. 여긴 사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의 미소는 환영이 아니라 계약서의 첫 페이지 같았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 창밖 풍경이 흐르며 빨판들이 하나씩 작동하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1사채업자 백도진. 항구 옆 금융지구. 대리석 로비에서 채무자 명단이 적힌 파일을 얇은 금속 케이스에 넣는다. 그 케이스는 잠시 후 한국국가은행 지하금고로 들어간다. 채권이 해외에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이 고위공무원 임석훈. 컨퍼런스룸 협약 부속 문서에 법 집행 불가 조항을 슬쩍 덧붙인다. 한 줄의 문장이 수백만 달러보다 무겁다는 것을 아는 손놀림. 3유흥업자 서진아. 루프탑 클럽. 황금빛 조명 아래 정치인과 건설업자가 맞은편에 앉아있다. 그녀는 샴페인을 따르며 봉투와 시선이 테이블 밑에서 교환되는 순간을 은근히 즐긴다. 사장관 K. 관공서 회의실. 펜촉이 서명란 위를 스친다. 그 도장 하나로 세계 대륙을 도는 자금이 합법의 외피를 입는다. 오종교인 목사. 대리석 재단 위 선교 기금 명목의 수표 뭉치를 들고 기도한다. 그 돈이 며칠 후 한국국가은행 계좌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교인 중 아무도 모른다. 육건설업자 정태호. 공사 현장. 인부들이 삽을 들고 흙을 퍼올린다. 공사비는 부풀려지고 남은 금액은 서류상 해외 기자재 구입으로 둔갑한다. 7금융업자 이상민. 프라이빗 오피스. 두꺼운 방음문 뒤에서 펀드 보고서를 조작한다. 유령 펀드의 투자처는 존재하지 않지만 수익률 그래프는 하늘을 찌른다. 민서는 차 안에서 이 모든 장면을 스쳐본 듯한 기시감에 사로잡혔다. 도시는 건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빨판으로 엮여 있었다. 그 빨판들은 법과 도덕의 표면을 기어다니며 돈이 있는 곳에 촉수를 뻗었다. 칼리드가 말했다. 곧 중요한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도시의 심장을 보게 될 겁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덜미에 닿은 바람이 끈적하게 느껴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빨판이 이미 자신에게 달라붙은 것처럼. 심장의 방. 호텔 최상층. 창문이 없는 원형 회의실. 벽은 매끈한 대리석이었지만 민서의 눈에는 살아있는 살갗처럼 보였다. 중앙 테이블은 유리였고 그 아래로 복잡한 배관과 전선이 얽혀 있었다. 칼리드가 속삭였다. 여기가 심장의 방입니다. 이미 7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채업자 백도진은 서류 가방을 풀며 두꺼운 채권 목록을 꺼냈다. 금융업자 이상민이 그 종이를 집어 노트북 화면에 펀드 포트폴리오에 붙여넣는다. 스크린에는 마치 혈관 사진처럼 얽힌 송금 경로가 빛났다. 건설업자 정태호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 순간 고위공무원 임석훈이 문서에 작은 스티커를 붙였다. 법 집행 불가. 민서의 심장이 2번 뛰었다. 유흥업자 서진아는 와인잔을 들고 장관 K의 옆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장관의 서명란을 가볍게 가리키자 장관은 서류에 도장을 내리꽂았다. 그 도장은 땅을 울리는 푹소리처럼 방 안을 진동시켰다. 종교인 목사하는 금빛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선교 자금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봉투는 금융업자 쪽으로 미끄러졌다. 누군가 전선 스위치를 올리자 스크린 속 송금 경로가 일제히 색을 바꿨다. 파란 선이 빨갛게, 빨간 선이 다시 검게. 민서는 숨을 참았다. 방 안에 공기가 수축하고 있었다.
모든 인물들이 동시에 숨을 들이마시듯 빨판들이 한꺼번에 오므라들며 무언가를 흡입하는 것 같았다. 완료됐습니다. 이상민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 방 바닥 아래에서 낮고 묵직한 맥박 소리가 들려왔다. 둔둔둔. 민서는 깨달았다. 이 방은 회의실이 아니라 살아있는 심장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심장이 빨아들이는 것은 돈이 아니라 국가의 척추였다. 포획. 민서는 회의가 끝난 후 의도적으로 뒤에 남았다. 사람들이 나가며 문이 닫히자 방 안의 조명이 부드럽게 어두워졌다. 중앙 테이블 아래 송금 경로가 여전히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심장의 혈관이 아직도 살아뛰고 있음을 알리는 심전도 같았다. 민서는 가방 속에서 휴대용 스캐너를 꺼냈다. 한 장, 두 장, 문서가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세 번째 문서를 올리는 순간 공기가 변했다.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건 우리 국가의 재산입니다. 칼리드였다. 그의 발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벽에서 벽으로 울렸다. 그리고 그 뒤로 서서히 나타나는 그림자들 백도진, 서진아, 임석훈, 정태호, 이상민, 목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관 K.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무표정이었지만 민서는 이상한 압박감을 느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팔과 다리를 감싸는 느낌. 순간 바닥이 미묘하게 움직였다. 민서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멈췄다. 차가운 무언가가 발목을 감싸더니 천천히 종아리까지 올라왔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건 바닥이 아니라 촉수였다. 회색이고 젖어 있었으며 수백 개의 미세한 빨판이 피부에 달라붙는 소리가 들렸다. 쫙. 민서는 몸을 떨었지만 촉수는 더 강하게 조였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사람들의 손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다. 서명과 도장, 헌금과 계약금, 이자와 수익률이 합쳐져 만든 살아있는 연체. 칼리드가 천천히 다가와 민서의 가방을 들었다. 그의 미소는 부드럽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국가를 그들의 지갑이 아니게 만드는 일 좋은 꿈이지만 여기선 불가능합니다. 빨판이 한 번 더 조여들었다. 민서의 시야가 흐려지고 귀 속에서 심장의 박동 소리가 거대하게 울렸다. 둔둔둔. 그건 민서의 심장 소리가 아니라 이 도시의 심장이었다. 눈을 떴을 때 민서는 공항 출국 게이트 앞에 서 있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이 희미했다. 손에는 여권이, 어깨에는 가방이 걸려 있었다. 가방이 무겁지 않았다. 너무 가벼웠다. 탑승구로 걸어가며 가방 지퍼를 열었다. 안에는 원래 있던 스캐너 대신 두꺼운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다.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아 옆자리로 누군가 들어왔다. 칼리드였다. 그는 평온한 표정으로 안전벨트를 매고 민서와 똑같은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서 바다 깊은 곳의 압력이 느껴졌다. 민서는 봉투를 열어볼까 하다 멈췄다. 혹시 이 안에 있는 건 문서가 아니라 빨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빨판이 손끝에 달라붙는 순간 다시는 떼어낼 수 없을 것 같았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항구 국가의 바다가 보였다. 물결 아래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였다. 촉수가 길게 뻗어 마치 이륙하는 비행기를 향해 손을 흔드는 듯 했다. 민서는 눈을 감았다. 심장이 두 번 뛰었다. 둔둔. 그건 자신의 박동인지 아니면 여전히 이 도시의 심장이 귀 속에서 울리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빨판의 도시 후일담. 필리핀 세부 바다를 정면으로 마주한 리조트. 백도진은 풀사이드 바에서 진토닉을 마시고 있었다. 하얀 셔츠와 황금빛 팔찌, 발치에 놓인 슬리퍼. 그 모든 게 그는 여전히 부자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현지인 직원들이 그를 도나처럼 대했다. 침대 시트는 매일 교체되고 얼음은 사각으로만 채워졌다. 리조트 주인은 백도진이 이곳에 오기 전 이미 두어 번 그를 위해 행정적 편의를 제공했다. 여긴 천국이야. 그는 해변을 바라보며 스스로 중얼거렸다. 아무도 묻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 그때 해변 모래사장을 따라 두 명의 남자가 걸어왔다. 반팔 셔츠에 반바지, 그러나 발걸음이 군대식이었다. 백도진은 시선을 잠시 피했지만 그들이 풀사이드 바에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묵직해졌다. 바텐더가 얼음을 채우다 멈췄다. 낯빛이 하얗게 질렸다. 그 표정 하나로 백도진은 이미 모든 걸 알았다. 이 사람들이 나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나를 데리러 온 거라는 걸. 남자 중 한 명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전화기가 아니었다. 쇠의 반짝임이 잠깐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파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귀에 울린 건 짧고 건조한 폭음 2번. 두 번째 폭음이 끝나기도 전에 백도진의 잔은 바닥에 굴러가고 있었다. 멀리서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다. 그러나 파도보다 총성이 더 빨랐다. 후일담 민서 시점. 필리핀 세부 항구 맞은편의 작은 카페. 민서는 창가에 앉아 아이스 커피를 홀짝이며 해변을 바라보고 있었다. 햇볕이 세차게 쏟아지고 바다는 투명했다. 해변가 리조트 풀사이드에 앉은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흰 셔츠, 금빛 팔찌, 발치에 놓인 슬리퍼. 백도진이었다. 그는 여유로워 보였다. 잔을 기울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멀리라서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제 안전하다는 얼굴이었다. 그때였다. 모래사장을 따라 두 명의 남자가 걸어왔다. 느린 걸음이었지만 발걸음에는 군대식 각이 있었다. 민서의 시선이 그들을 따라갔다. 풀사이드에 가까워지자 바텐더의 손이 멈췄다. 얼음을 채우다 그대로 굳은 얼굴. 백도진은 시선을 피했지만 몸이 이미 굳어 있었다. 남자 중 한 명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짧고 날카로운 반짝인 총이었다. 파도 소리가 멎은 듯 공기가 진공처럼 가라앉았다. 곧 이어진 폭음 2번. 멀리서도 총성의 무게가 전해졌다. 첫 번째 탄환이 백도진의 어깨를 꺾었고 두 번째 탄환이 그의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유리 조각이 햇빛 속에서 잠깐 반짝였다가 모래 위로 사라졌다. 남자 둘은 다시 모래사장을 걸어 내려갔다. 마치 파도가 빠져나가듯 자연스럽게. 민서는 숨을 내쉬었다. 바다는 다시 잔잔해졌지만 그 잔잔함은 결코 평화가 아니었다. 그 순간 민서는 이해했다. 이 연체의 세계에서 도망친다는 건 바다를 건너는 게 아니라 다른 촉수로 옮겨가는 것뿐이라는 걸.